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지역의 교육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도 제주 교육 예산은 1조 5,900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각종 기금 1,100억 원을 끌어다 쓰지만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 일몰 등으로 일부 사업에는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달을 남기고 기자 간담회를 연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내년도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9억 원, 0.06% 증가한 1조 5,973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주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역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예산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교육 살림의 사정을 고려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지만 고정인건비는 8,6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4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산 삭감은 각종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확충 등 시설 사업비가 1,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36억 원 줄었고 교육과정과 급식, 도서관 운영 등 교육 사업비도 70억 원 삭감됐습니다. 세입 재원은 역시 기금 전입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와 제주도 이전 수입이 올해보다 441억 원 늘기는 했지만 시설 환경 개선과 설립 기금 등에서 끌어다 쓸 기금은 1,148억 원. 올해 사용분을 더하면 2,70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올 연말로 일몰되는 고교 무상지원 특례법과 관련해 추가 연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교육청이 떠맡을 예산은 122억 원으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은 이제 거의 고갈이 돼서 운명적으로 내년에는 만약 세수가 이대로 간다면 지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최하 1,500 정도의 부채가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 때문에 시설 개선 사업비가 필요한 남자 또는 여자 중학교의 공학 전환 등 교육청의 핵심 사업도 지연이나 연기 등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보증금 회수 문제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참여 업체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와 제주도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커피 매장 한편에 일회용컵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보증금제에 쓰려고 라벨을 붙여뒀던 일회용 컵들인데 최근 보증금제를 중단하면서 아예 못 쓰게 됐습니다. 보증금제를 하는 매장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계속하다가는 손님까지 잃을 판이기 때문입니다. 컵에 붙여놓은 거 한 200~300개 정도를 그냥 방치해둔 상황이에요, 지금. 컵에 붙여놓은 건 다시 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오 씨처럼 보증금제에 참여했다 철회한 제주 지역 매장은 200여 곳. 지난해 9월 참여율이 96.8%까지 올랐지만 정부의 전국 시행 방침이 사실상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1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국 의무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전국 확대할 때 고려사항을 쭉 봤을 때 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자체적으로라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을 고치거나 조례를 만들어 제주 지역 전체 매장에서 보증금제를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에 있는 제주 환경 정책의 대표인 그 비전에 이걸 저희들이 핵심 사업입니다. 이 핵심 사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뭐 후퇴하거나 포기를 하면은 환경 정책적인 그런 정책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주와 함께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종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국회에서는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보증금제를 둘러싼 혼선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만약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항공기가 주요 교통수단인 제주는 이런 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한데 항공기 불시착 상황을 가정한 국가 단위 재난 대응 훈련이 제주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훈련 현장을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객기 주변으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물을 뿌리며 화재를 진화합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은 여객기 안으로 들어가 부상을 당한 승객들을 탈출시킵니다. 임시응급의료소에서는 부상자들을 분류해 응급처치를 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합니다. 엔진에 불이 난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을 하다 다른 항공기와 부딪힌 상황을 가정해버린 긴급구조 종합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실물 항공기가 동원돼 실제 사고 현장과 비슷한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소방과 경찰, 해병대 등 63개 기관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해 사고 초기 대응부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모든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재난 대응 자연 접근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작동되는 제주도의 자체 대응 협력 체계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와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가 투입됐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다른 지역의 고성능 화학차와 험지 펌프차 등 특수 차량들도 동원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안전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가 단위 종합 재난 훈련을 한 것이고요. 소방당국 등 훈련 참여 기관들은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신라시대 왕릉에 밀집해 있는 경주 노서 노동고분군에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발굴됐지만 누구의 무덤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는 금령총이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금령총 주인은 신라 이사지왕의 아들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금령총 발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재조명된 금령총 발굴, 임재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금관총과 봉황대 인근에 있는 금령총입니다. 황금 방울이 나와 금령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24년 일본 고고학자인 우메하라 스에지 등이 처음 발굴한 것입니다. 1921년 금관총을 발견한 뒤 신라 능묘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인근 무덤을 발굴하며 확인한 것입니다. 1921년 우연히 발견된 금관총은 신라 능묘의 구조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1924년대 바로 그 인근에 있던 금룡총과 식리총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신라 능묘의 구조를 최초로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령총에선 금관과 발찌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고 관의 길이가 1.5m로 작아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금령총의 주인은 이사지왕이 새겨진 큰 칼이 나온 금관총의 주인인 이사지왕의 아들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금령총을 조성할 때 순장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6세기 초에 금령총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세 남한데요. 무덤의 위치가 그 자비왕릉이라고 추정되는 봉황대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묻혀 있는 유력한 왕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사지왕이라는 금관총이기 때문에 국립경주박물관은 금령총 발굴 100주년을 맞아 금령총 발굴의 의미와 출토 유물에 대해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11월의) 첫날부터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오전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 늦은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집중 호우가 내리겠고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수준의 강풍이 불어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태풍 콩레이는 어젯밤 대만을 관통한 뒤 세력이 중으로 약해졌고요. 현재 중국 남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쯤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태풍은 소멸되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서 제주도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산지에 300mm 이상, 중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에서는 8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 사이에는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오겠는데요.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 제주 앞바다에서도 최고 4m까지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평년보다 높습니다. 해안 지역 현재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 지역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와 성산 21도, 서귀포 23도, 한라산 성판악은 15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에서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비가 그치고 일요일에는 구름 낀 날씨를 보여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찬 공기가 밀려올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쯤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1%에 불과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10배로 늘리기로 했다가 계획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 기준 1.76%에 그치고 있는 제주 지역 자전거 전용 도로 비율을 2027년 1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 7%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제주시 용문로는 생활권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제외됐고 제주시 오남로와 서사로 등은 경사와 지역 여건상, 서귀포시 중앙로와 동문로 등은 차로 폭이 좁아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그린 수소 실증 사업 예산이 사실은 대폭 삭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에서 추진 중인 그린 수소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이 당초 103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주도한 연구 개발 예산 삭감 탓인데 예산이 줄면서 실증 사업 용량도 축소됐고 설비 공급을 맡았던 업체는 올해 7월 사업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18일 늦게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4,5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1,000만 명 돌파 시점은 작년보다 18일 늦은 것입니다. 관광협회는 국내선 항공 좌석이 줄어든 데다 국내 여행 심리 위축 등을 감소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2,411호로 한 달 전보다 19호가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837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9월 말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1,390호로 한 달 전보다 19호 줄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학교 선수인 학생 2명의 허벅지를 둔기로 때린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지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다방에서 만난 손님에게 마약류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제공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술값이 비싸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가두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흥업소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귀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3시간여 가두고 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